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한 남자는 벌써 세 번째 건물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강학수, 67세. 동네에서는 그를 이렇게 불렀죠. 살아있는 계산기. 월세 하루만 밀려도 전화 오는 양반. 돈만 아는 구두쇠. 실제로 그는 냉정했습니다. 건물 전등 하나까지 체크하고 계단 물기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유리에 손자국이라도 있으면 눈썹을 찌푸리며 관리인을 불렀죠. 이게 뭡니까? 돈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피했어요. 저 양반은 사람 마음이란 게 없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가 왜 그렇게 건물에 집착하는지, 왜 새벽부터 혼자 순찰을 도는지.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를 끌어안고 어떤 이는 차가운 벽을 쓸어내며 버텨냅니다. 그날도 학수는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는데 낯선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한여진 43. 학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청소부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용하고 차분한 손놀림. 청소 용역에서 사람이 바뀌었나? 학수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새로 오셨소? 여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건물 담당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학수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학수는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마주쳤습니다. 학수는 순찰을 돌았고 여진은 바닥을 닦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네. 계단에 물기 조심하시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학수는 점점 그녀에게 눈이 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걸레를 짜는지, 어떻게 구석구석을 닦는지, 어떻게 한숨도 쉬지 않고 일하는지. 참 성실하게 일하는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학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꾸 그녀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여진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긴 건 사랑하는 딸 하나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매달 병원비가 나갔고 대학생 딸에게는 학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새벽 청소, 오후 식당 서빙,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잠은 하루에 4시간. 밥은 끼니가 아니라 연료였어요. 엄마 몸 좀 챙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여진은 늘 밝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튼튼해.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여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여진은 전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죠. 조금만 버티자.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여진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진 여진. 걸레통이 엎어지며 물이 쏟아졌어요. 아!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수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다가 바닥에 쓰러진 여진을 발견했어요.
순간 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가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여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병원 갔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쓰러집니까? 학수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화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진은 놀랐어요. 저 차갑던 건물주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시오. 네. 이거만 마저 하고 시급 그대로 줄 테니 가세요. 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가는 모습을 학수는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청소용역 업체 팀장이 학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한여진 씨 말인데요. 무슨 일이요? 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곤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여진 씨가 다른 일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편의점도 나가신다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문제는요, 저렇게 일하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복도에서 쓰러지셨잖아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에 일하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산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학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은 잘합니까? 뭐, 그건 잘하죠.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 아니오? 아니, 그렇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도 학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자르지 마시오. 예, 그냥 두세요. 팀장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직원 관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던 학수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저희 회사 방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학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직접 고용하겠소. 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직접 고용하신다고요? 어째서 이유를 말해야 합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됐소. 다음 주부터 한여진 씨는 내 직속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용역비는 그만큼 깎아드리지요. 학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아니, 저 구두쇠 양반이 청소부 한 명 때문에. 하지만 학수 본인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녀가 해고되는 게 싫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학수는 여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걱정했죠. 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다른 일도 하고 있소? 여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낮에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만두시오. 예. 다른 일 다 그만두고 여기서만 일하도록 하세요. 여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청소 일만으론 생활이. 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시오. 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관리인이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월세 관리, 수리 일정, 세입자 응대, 격리 업무.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월급은 지금 세 군데서 받는 것보다 많이 드리겠소. 여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쉬면서 일하세요. 당신 그렇게 일하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저 너무 감사한데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학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우리 다섯을 혼자 키우셨소. 여진은 조용히 학수를 바라봤어요. 장에 나가 안 해본 일이 없었지. 새벽부터 밤까지 품팔이도 하고 행상도 다니고. 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 다섯 키워보겠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소. 여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버티셨는데. 학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호강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불쌍하게 가셨소? 여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학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학수야, 나 좀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구나. 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소. 여진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소.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더군. 어머니 없는 세상은 너무 끔찍했는데. 학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 얼굴이 너무 고단해 보여서 그래, 우리 엄마 좀 쉬셔야지 생각이 들더군.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셨으니 이제는 좀 쉬셔야 한다고. 학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을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군요. 학수는 천천히 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버티고 무리하고 쓰러질 때까지 일하고.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식을 위한다면 건강 좀 챙기고 조금은 자기 인생을 살 줄 아는 부모가 되어주시오. 여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자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머니가 무리하며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 거요. 여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딸아이가 전화할 때마다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발 몸 좀 챙겨. 엄마가 아프면 나 어떡해. 그때마다 여진은 괜찮아. 엄마 튼튼해하고 웃어넘겼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겠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죄송합니다.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할 일 아니오.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세월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서서 여진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여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그리고 다른 일은 다 정리하시오. 네. 아, 그리고 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밥은 제대로 드시오. 끼니 거르지 말고. 여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여진 씨. 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학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여진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수는 여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장부 정리하는 법, 세입자 응대하는 법, 수리업체 연락하는 법. 여진은 성실했고 배우는 것도 빨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점심시간 학수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 책상 위에 놓인 건 장어 도시락이었어요. 점심 드세요. 네. 여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학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천천히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가서 태연하게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여진은 멍하니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장어구이가 그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 다음 날은 삼계탕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고 가는 학수. 그 다음 날은 전복죽. 그 다음 날은 갈비탕. 여진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학수가 뭔가를 들고 나타나는 게 하지만 이상했어요. 학수는 평소 혼자 근처 백반집에서 식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물 세입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매일 비싼 보양식을 포장해 오고 있었어요. 여진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분, 속은 참 따뜻하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학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순찰을 돌았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건물을 돌았습니다. 여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러다 감기 걸리시겠어. 그날 저녁, 여진은 집에 돌아가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회색 털실, 한 땀 한 땀, 밤새 손을 놀렸어요. 며칠 후, 여진은 일찍 출근해서 학수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뒀습니다. 아무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상자만. 그날 오후, 여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학수는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놀랐어요. 학수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목도리 하셨네요. 여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하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알 수 있었어요. 학수가 기뻐하고 있다는 걸. 잘 어울리세요. 여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목도리를 살짝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귓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여진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학수가 불렀습니다. 오리, 좋아하십니까? 여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 네. 저는 딱히 가리는 게 없어서. 그럼 갑시다. 네, 네. 여진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는 건물 근처에 있었어요. 오리 전문점이었습니다. 학수는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고 여진은 어색하게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런 곳이 다 있었네요. 가끔 옵니다. 학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주문을 했어요. 오리 주물럭, 오리탕, 그리고 소주. 학수는 여진의 앞접시에 고기를 덜어줬어요. 드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학수가 소주잔을 채우고 여진도 받아 마셨어요. 몇 잔이 오가고 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여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혼자 저랑 오빠를 키우셨죠. 여진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군요. 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여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더니 저도 엄마 인생을 많이 닮았지 뭐예요. 어머니도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서러울 때가 많으셨겠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여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외로워 보였어요. 학수는 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자주 뵈러 가십니까? 한 달에 한두 번요. 그것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여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절 보면 항상 웃으세요. 괜찮아, 바쁜데 왔니 하시면서. 여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수는 가만히 여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도 줄었고 시간도 생겼잖습니까? 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말에 가세요. 어머니 뵈러.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야죠. 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받으세요. 학수는 봉투를 여진 앞에 놓았어요. 여진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 얼굴을 들었어요. 돈이었습니다. 두둑한 현금 다발. 이게 뭐예요? 여진은 황급히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으세요. 하지만 그동안 딸이나 어머님께 못해드려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들 하세요. 학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여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학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보너스요? 네. 일을 더 열심히 해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학수는 여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진은 그 눈빛을 마주하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여진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됐어요. 학수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 식었네요. 더 시킬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먹었어요. 여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수는 여진의 그릇에 국물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학수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게 가게를 나왔을 때 거리는 어두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둘 사이에 일정한 거리는 있었지만 그 사이가 멀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여진은 걷는 내내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따뜻한 보살핌이라는 게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엄마와 오빠와 살던 시절도 항상 여진이 누군가를 챙기는 쪽이었어요. 자신을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마음 써주는 사람. 이런 기분이구나. 여진은 가슴 한쪽이 뭉클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물 앞에서 학수가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도요. 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어요. 여진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색 목도리를 두른 그의 어깨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어요. 저 단단하고 냉정한 겉모습 안에 외로움이 참 많겠구나. 여진은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여진은 봉투를 꺼내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200만 원. 여진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학수도 집에 돌아와 목도리를 정성스럽게 개어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언젠가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편안한 웃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여진은 학수에게 받은 것들을 갚으려 했어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 방식대로 저 남자를 챙기고 싶다. 여진은 학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찌개, 소박하고 구수한 음식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학수는 여진이 싸온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솜씨가 좋으시군요. 학수는 계속 숟가락을 들었어요. 말없이 천천히. 여진은 그런 학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에 맞으시나 보다. 어느 날 오후 여진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학수도 맞은편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진은 화면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여보세요, 수아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김수아 학생 보호자이십니까? 여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네, 그런데 누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119가 현장에 와 있고 곧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네. 여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얼마나 다쳤어요? 의식은 있는데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여진은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학수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아가, 제 딸이, 사고가, 여진은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울대병원, 가봐야 해요. 여진은 황급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학수는 재빨리 자기 겉옷을 집어들었어요. 나오세요. 네,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터미널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언제 버스를 기다립니까? 학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여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말씀 말고 빨리 가시죠. 학수는 여진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학수는 빠르게 운전했어요. 여진은 조수석에서 손을 떨며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을 겁니다. 학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괜찮을 겁니다. 근데, 머리를 다쳤대요. 머리를.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수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여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을 겁니다. 여진은 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학수와 여진은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수아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곧 나오실 겁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여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 우리 수아. 학수는 여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을 겁니다. 괜찮아요.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여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두개골 골절이 있고 뇌출혈 증상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네. 수술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진의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수가 여진의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수술실 앞.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진은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학수는 옆에서 여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아요. 수술 잘 될 겁니다. 학수는 계속 여진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여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학수는 그 옆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여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학수는 여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따님분 보러 가야죠. 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다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학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고맙네. 아니요, 회장님 부탁인데요, 당연하죠. 의사는 잠시 여진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떻게? 아주 가까운 사람의 딸이요. 학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하네. 아이고, 그렇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고맙소.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여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학수를 바라봤습니다. 학수는 여진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최고의 의사한테 부탁했어요. 여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나중에 따님분 깨어나고 하세요. 학수는 여진의 손을 잡고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고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진은 딸의 손을 꼭 잡고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하지만 수아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학수는 그런 여진의 옆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김밥을 사다 주고 죽을 떠먹이고 물을 따라주고 그저 옆에서 함께 기다려줬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여진을 보며 학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여진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 그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여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아야. 수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엄마. 수아야. 여진은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수아는 약하게 말했어요. 여진은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다행이군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관찰해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학수가 들어왔을 때 여진은 여전히 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진 씨.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 관찰하면 될 것 같대요. 여진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학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됐어요. 학수는 여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어디 가세요? 건물 일 좀 봐야 해서요. 금방 올게요. 학수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여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날 저녁 학수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한 손엔 과일 바구니, 다른 손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수아는 처음 보는 학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학수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수는 여진에게 쇼핑백을 건넸어요. 이건 여진 씨 식사 아직 못 하셨죠? 쇼핑백 안에는 도시락, 죽, 영양제, 비타민 음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챙겨 드세요. 여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해요. 학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를 챙기는 학수의 모습, 엄마를 보는 학수의 눈빛, 그리고 학수를 보는 엄마의 표정. 저분이구나. 수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진은 학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학수도 조용히 미소로 답했습니다. 수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회복하고 그렇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여진은 학수에 대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자신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학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진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지 않았나?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 시간이 되었는데 학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진은 이상했습니다. 학수는 항상 정확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신가? 여진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어요. 여진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여진은 불안해졌어요. 하루 종일 여진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학수 생각만 했습니다. 괜찮으신 걸까? 연락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 건 학수답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진은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건물 3층, 학수의 집. 여진은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걱정이 더 컸어요. 여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학수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퀭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요 뭐. 학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들어와요. 여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냉하고 썰렁했습니다. 정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학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진은 앉지 않고 학수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하시죠. 사장님, 주변에 패 끼치게 뭐하러요? 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다 해주셨잖아요. 그건 나 편하자고 한 거니까 마음 쓰지 말아요. 학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여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진은 무언가 굳게 마음먹은 듯 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 그저 연민이셨던 거예요? 학수는 깜짝 놀라 여진을 봤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들.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연민이었어요? 불쌍해서 그러신 거예요? 학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아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학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곧 70이에요. 어떻게 욕심낼 수 있겠어요?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아직 젊고 나는 너무 늙었어요. 왜 욕심이에요 그게? 여진이 학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학수는 멀뚱히 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여진은 학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 좀 기대주세요.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아프지 마시고 힘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학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따뜻한 분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여진을 끌어안았어요. 그저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게 싫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 날이 더 가까운 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여진은 학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학수도 여진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어요. 오랜 외로움이 이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여진이 학수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아프면 말씀하세요. 학수가 여진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학수는 여진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당신도 힘들면 말하세요. 그게 뭐든. 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나이와 재력이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장점을 누려요. 내 옆에서. 여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여진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학수의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온기가 썰렁했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작은 행복.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침, 학수는 여진을 불렀습니다. 여진 씨, 네, 오늘 같이 좀 나가시죠. 어디요? 따라오시면 알아요. 학수가 데려간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학수는 여진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부동산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그 집. 아, 네. 준비해뒀습니다. 학수는 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살 집 보러 왔어요. 네. 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따님. 마음 편치 않으시죠? 그건 그렇지만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알아봤어요. 괜찮은 곳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강남구 신축 아파트인데요. 방 2개에 욕실도 넓고. 아니에요. 이건 너무. 여진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어떻게. 학수는 여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 옆에서 장점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여진은 학수를 바라봤어요. 수아 씨도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죠. 당신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게 해줘요. 여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편안한 게 나도 편안한 거니까요. 일주일 후, 여진과 딸 수아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한 집,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 엄마, 진짜야?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진짜야. 여진도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수아는 엄마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살아. 여진은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수는 여진의 어머니를 자신이 아는 지인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고급 요양병원이었어요. 1인실에 전담 관리인이 3명이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진은 병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렇게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학수는 무릎을 꿇고 여진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남들처럼 함께 오래 하지 못할 거예요.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질 테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요. 학수는 여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예요. 제발 받아줘요. 여진은 학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할 것 없어요. 학수는 여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당신이 편안한 게 나한테 제일 큰 행복이니까요. 며칠 후 학수는 여진에게 카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카드예요. 왜 이걸?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에요. 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사람이 필요한 걸 못 쓰게 할 순 없죠. 수아 씨한테 용돈도 보내시고 당신 하고 싶은 것도 하세요.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학수는 여진의 손에 카드를 쥐어줬어요. 당신이 행복한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진은 카드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러나 여진은 그 카드를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학수가 살아온 세월을 알기에 그가 얼마나 오래 일하고 모았을 돈인지 알기에 카드는 지갑 속에 고이 넣어뒀어요. 학수는 그런 여진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수가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딱 2건의 결제가 있었습니다. 학수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여진이 과일을 깎아주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제가 카드 좀 썼어요.
여진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잘했어요. 뭐 사셨어요? 학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운동화랑 장갑이요. 본인 거예요? 여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학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산 것조차 당신을 위한 게 아니네요. 여진은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운동화는 누구 거예요? 수아 거예요. 여진은 작게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울며 조른 게 운동화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줄 형편이 못 돼서 오히려 속상한 마음에 혼을 냈어요.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학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갑은요? 엄마 거예요. 어머님 선물은 왜 장갑입니까? 엄마가 저희 키워내실 때요. 여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찬물에 설거지하며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하셨거든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여진은 조용히 울었어요. 학수는 여진을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학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하는군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학수는 여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 당신이라서 더 좋아요. 하지만 학수는 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도 챙기세요. 알았죠? 네.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수는 여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내일 같이 백화점 갑시다. 왜요? 당신 옷 사러요. 이번엔 내가 직접 골라줄 거예요. 여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날, 학수는 여진을 백화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진의 옷을 직접 골라줬습니다. 코트, 니트, 구두, 가방. 이건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 하지만 입어봐요. 학수는 단호했습니다. 여진은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옷이 예쁘네요. 학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옷도 주인을 잘 만나야 빛이 나는 거예요. 여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수는 여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여진은 학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학수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혼자 새벽을 맞이하며 차가운 건물을 순찰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침대에서 눈을 뜨고 옆에 누운 여진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사람의 온기. 그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끼니였지만 함께 먹는 밥은 행복이었어요. 혼자 보내는 저녁은 외로웠지만 함께 보내는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해주고 조심히 들어오세요라고 기다려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학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의사도 놀랐습니다. 회장님, 3년 전보다 건강 수치가 훨씬 좋아지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은 드뭅니다. 학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진은 학수가 구해준 아파트에 딸을 살게 하고 자신은 학수의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매일 아침 학수가 눈을 뜨면 여진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네. 몇 시예요? 6시요. 좀 더 주무세요. 아니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학수는 식탁에 앉았어요. 여진이 아침 식사를 차려왔습니다. 밥, 국, 반찬, 그리고 초록색 주스 한 잔. 이건 뭡니까? 건강 주스예요. 제가 아침마다 갈아드릴게요. 매일요? 네. 여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래 건강해야 내가 오래 행복하죠. 학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갑니까? 여진은 웃으며
학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오래오래 함께 계셔야죠. 학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건물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건물주님,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뭔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학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에 대한 건 여전히 철저했어요. 건물 관리, 월세 정리, 수리 점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월세가 며칠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이가 복도에서 뛰어도 아이는 원래 그런 거죠. 난방비 걱정되시면 조금 올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뭐가요? 예전엔 좀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따뜻하세요. 학수는 웃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 생겨서 그렇다는 걸. 새벽 5시, 학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차가운 건물을 혼자 순찰하는 대신 여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갈까요? 좋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 주변을 걸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도시가 깨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행복해요. 여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학수는 여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7세의 구두쇠 건물주, 43세의 청소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줬고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학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차가운 건물을 혼자 순찰하는 대신 여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사연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온기라는 게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요. 혼자 살던 67세 남자가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이렇게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니. 반대로 평생 혼자 버텨온 여자가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곁에도 따뜻한 온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온기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